안녕하세요. 강슬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드니 서큘라키에서 페리를 타고 로즈베이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요. 배경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덜 지루하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꼭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끈질기게 집착하고 자신의 편을 모으는데 탁월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힘을 모아주기도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보다는 그렇게 해야 소속감에 대한 욕구 만족도 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모두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죠. 따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로 그 사람이 옳다 아니다 이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과학적인 심리 연구가들은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차이를 만들 것일까 실험을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것을 문화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상, 종교, 그리고 연령, 언어 차이가 있고요. 그것뿐이는 아니고요. 경험이나 교육 차이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다른 점이 다른 그룹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유, 정말 그 사람 개념이 없어요. 자,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죠. 개념이 서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사회과학, 심리학과 또 상담학이 생겼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하여 적절하고 최선의 솔루션을 이끌어내는 것은 가능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발전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깨닫고 또 알아차려 고치고 그리고 예방하는 것을 돕지요. 자, 한 예로요.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직접 나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동영상이라도 추천해서 보내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몇 개씩 보내면서 이런 분들은 간접적인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치뿐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것들을 적극 추천해서 그것을 내면의 욕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에 따르는 거죠. 누구라도 알고 보면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그런 것으로 자신도 방해를 받고 남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죠. 그러면서도 모르고 지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보고 마음 챙김을 해서 떨쳐버리고 한쪽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하죠. 사람이 순기능적이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필터링만 잘해도 건전한 수준은 될 거예요. 이 세상에 맞다 틀리다고 확실하게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다 보면 상대방이 우기는 걸 참조하고 적극적인 수용은 아닐지라도 열어두는 자세가 미덕일 때가 많지요. 조금은 좀 우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한 부부를 말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양가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의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에서 목사님이 성경 위에 두 사람의 손을 얹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고 묻는데 신부도 예했고 신랑도 예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인 토미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여성을 생각하고
자기하고 비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 일은 또 잘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제가 봐도 두 분이 외모와 성격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런데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사는 모습이나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소통도 잘 되고 재밌더래요. 더군다나 이웃집 부부는 사랑한다는 말 표현도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때마다 아내 조디는 남편이 결혼 이후에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조디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 토미는 그 말을 듣고 꼭 그런 말을 해야만 되나? 하고 얼버무리면서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또 흘렀는데 토미는 이것저것을 해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다고 짐을 싸서 기도원을 갔대요. 자, 며칠이 될지는 모른다면서 큰 결심을 하고 떠났는데 20일이 지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디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토미는 두 손을 꼭 잡고 사랑해요. 그동안 내가 고집부리고 내 맘대로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안 한 것도 내 고집이고 못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평소에 자신의 마음 살피기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기도원 가셔서 20일 혹은 40일 금식하시겠어요? 자, 이런 일로 금식을 하지 않아도 마음을 지키려는 깨우침을 갖는다면 50%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자신에 대하여 솔직하게 난 이런 게 잘 안 됐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되는데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개방된 대화를 하고 도움을 받고 다듬어내고 고치면 자신도 좋고 타인에게도 소통하면서 관계에서도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와 그곳에 또 들어간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힌트를 남기셨죠.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신학적인 해석과 의견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니 마음을 밝히는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기름이 늘 채워 있어야 하죠. 그 기름은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서 바른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저의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의 마음을 내가 괴롭히고 타인이 괴롭히고 또 무력으로 침범당하고 이간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지혜롭고 선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별하는 여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